아내는 매주 편의점에 들러 같은 번호의 로또를 샀다. 6개의 숫자는 언제나 같았다. 자신의 생일에서 2자리, 남편의 생일에서 2자리, 그리고 둘이 결혼식을 올린 날에서 2자리. 그 숫자들은 단순한 조합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결혼 7년 차 아내에게 그 번호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주 그 숫자들을 확인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당첨금은 없었다. 가끔 5천원이 당첨되면 그것으로 다음 주 로또를 사고 아무것도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다. 아내는 그 작은 실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중요한 건 당첨 여부가 아니라 그 숫자들을 유지하는 것, 매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어느 주 아내는 유독 회사에 일이 몰렸고 매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급한 업무 탓에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아이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남편은 힘들어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음식을 포장해 갈 테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피곤하던 몸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듯 했다. 이제서야 아내는 매주 사던 로또 번호를 사지 않았다는 게 생각이 났다. 아내는 평소 사던 그 번호 그대로 남편에게 사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아직도 그 번호를 사냐며 놀리듯 말했다. 아내는 웃으며 혹시 모를 일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녀가 같은 번호를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답하며 집에서 보자고 했다. 남편은 음식을 포장했고 편의점에 들렀다. 아내가 사는 그 번호로 복권을 샀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고 복권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복권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아내는 그것을 보며 고맙다고 말했고 남편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복권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사실 매주 같은 번호로 사는 복권이지만 5천원에 당첨되는 일도 별로 없어서 당첨 번호를 빨리 확인하진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잠도 덜 깬 상태로 이번 주 당첨 번호가 뭐였는지 확인했다.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찾아보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 익숙한 번호, 그리고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이 어리둥절한. 그러나 금방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머리가 쭈뼛 서는 듯 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에 남편은 조금씩 잠에서 깨는 듯 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깨웠고 남편에게 휴대폰에 적힌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보여줬다. 잠에서 덜 깬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왜 그러냐 했지만 짜증이 기쁨으로 바뀌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로 달려가서 테이블 위에 복권을 집어들고 한 번, 2번, 3번 숫자를 대조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7년간 갚지 못한 대출, 늘 미뤄왔던 집수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가능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들뜬 상태로 당첨금 액수를 계산하고 무엇부터 할지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오랜만에 두 사람은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고 남편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 돈으로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당장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가자고. 아내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회사에 반차를 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둘은 들뜬 목소리로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본사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남편이 무심코 던진 질문이 공기를 바꿨다. 어느 통장으로 받을까?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통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번호를 만든 사람도 자신이었고 매주 그 번호로 복권을 산 것도 자신이었다. 단지 그 주에 바빠서 남편에게 부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을 보니 그도 자신의 통장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자신의 돈으로 그 복권을 샀다. 법적으로 보면 그 복권의 소유자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번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 몇 년간 그 숫자들로 매주 복권을 사왔다는 것을.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복권을 산 사람은 자신이었고, 그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대화는 더 어려워졌다. 차 안의 침묵이 길어졌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국 자신이 양보해야 할 것 같았다. 부부 사이에 이런 것으로 다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함께 쓸 돈이 아닌가? 그녀는 남편의 통장으로 받자고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아내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남편은 고맙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첨금 수령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권을 제출했다. 남편의 통장 번호가 적힌 종이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 입금될 거라는 안내를 받고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남편은 계속 말을 걸었다. 무엇부터 할지 어떻게 쓸지. 아내는 적당히 대꾸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남편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었다. 남편은 즉시 아내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기뻐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대출을 갚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목을 조여왔던 빚이 사라지자 두 사람 모두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다음으로는 미뤄왔던 집 수리를 했다. 새 가구도 드리고 낡은 가전제품도 교체했다. 남편은 새 차를 사자고 제안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다. 그러나 변화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마주했다. 남편이 새 차 모델을 고르는 동안 아내는 자신의 의견이 그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최종 결정은 그가 내렸다. 집 수리 업체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들었지만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그였다. 아내는 점차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조언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원하던 것들을 얻고 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돈을 쓰면서도 늘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 했다. 그런데도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밤마다 그 이유를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남편의 통장에 들어간 돈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남편의 것이었다. 아내는 그것을 인정했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남편이 카드를 꺼낼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그 과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결정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그녀의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었지만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호의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옹졸하다고 여겼다. 부부 사이에 내 것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지만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남편이 사소한 지출을 할 때마다 아내의 시선은 예전과 달라졌다. 그녀는 남편이 돈을 쓰는 방식을 관찰하게 되었다. 필요한 것에 쓰는가 아니면 자신의 취향을 따르는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가 아니면 사후에 알리는가. 이런 관찰이 쌓이면서 아내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깊어져 갔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예전만큼 편하게 웃지 않는다는 것을, 대화할 때 어딘가 조심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돈이 생긴 뒤로 삶은 분명 나아졌다. 빚을 갚았고 집도 편해졌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남편은 알 수 없었다. 아내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혹시 자신이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편은 더 조심스럽게 아내의 의견을 물었지만 그럴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미묘하게 벌어졌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잦아졌다. 저녁 메뉴를 정하다가 TV 채널을 고르다가 주말 계획을 세우다가 이전 같으면 가볍게 넘어갔을 일들이 작은 충돌로 이어졌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혹시 자신을 무시하는 뉘앙스는 없는지, 결정권을 독점하려는 태도는 없는지. 남편은 아내의 반응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움을 느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장 힘든 것은 둘 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했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사랑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한지, 함께 있는데도 왜 외로운지. 아내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싫었다.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의심받는 것 같아 지쳐갔다. 그러나 누구도 그날의 로또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았다. 몇 달이 흘렀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좋은 식당에 가고 여행을 계획하고 필요한 것을 망설임 없이 샀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단지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을 뿐이고 그 돈을 아내와 함께 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매번 무언가 빼앗긴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후 아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가 오래된 메모지를 발견했다. 로또 번호가 적힌 종이였다. 자신의 생일,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에서 따온 6개의 숫자. 아내는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숫자들이 1등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매주 꾸준히 낙첨되고 가끔 5,000원 당첨되고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갔다면? 지금처럼 돈은 없었겠지만 적어도 이런 감정은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천천히 그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접었다. 작아진 종이를 손에 쥐고 있다가 마침내 찢기 시작했다.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내는 그 조각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다시는 로또를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숫자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아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이후로도 삶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았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돈은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대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져야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전에는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느낌이 있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결정도 함께 내렸고 어려움도 함께 견뎠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배는 더 크고 안전해졌지만 그 배를 모는 사람과 타고 가는 사람이 나뉜 것 같았다. 남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어긋났다는 것을. 그는 더 잘해주려 애썼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려 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겼다. 그 틈은 돈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로또 당첨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날 차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였고 그 대화가 만든 보이지 않는 위계였고 그것이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든 방식이었다. 아내는 가끔 생각했다. 그날 차 안에서 자신이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남편이 먼저 아내의 통장으로 팠자고 제안했다면? 혹은 둘 다 양보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밤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둘이 나란히 걷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조금 앞서가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느낌이었다. 아주 조금의 차이였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봄이 되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오래 꿈꿔왔던 여행이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고 아내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여행 내내 두 사람은 웃었다. 그러나 호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이 여행이 끝나도 돌아갈 일상을 떠올렸다. 편해진 집, 새 차, 여유로운 주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남편은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은 그 표정. 남편은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 시험에서 두 사람은 합격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후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침대에서 잤다. 그러나 같은 편이라는 감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져갔다. 돈은 많은 것을 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못했다. 아내는 더 이상 로또 가게 앞을 지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 6개의 숫자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모호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들이 당첨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갔다는 것이었다. 그 금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넓어져 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